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화학 양론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 오랜만. 뭔가. 자, 어디 잠깐 보시냐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자량 얘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이제 원자량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 수, 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원자량 얘기고요.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탄소 6의 12,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했을 때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비 요거를 그 원자량이라고 했었죠. 뭐 저번 시간 했던 거 뭐 살짝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비례식이 있다고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요 이제 뭐 대문자 m이라고 쓴 걸 앞으로 이제 원자량 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자의 원자량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요 값을 뭐라고 두자? 12라고 두면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 2인 수소 이 녀석이 이제 원자량도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요 둘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비례식이 성립하냐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 표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내가 이런 그리스 알파벳 뮤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원자 사이의 원자량의 비는 두 원자 사이의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 사이의 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바로 원자량의 개념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로 이러한 원자 한 개의 질량, 이 녀석 원자 한 개의 질량, 이 녀석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하면 되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질량 분석기 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를 활용하면은 각각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정말 존재하는지 아닌지 감도 없는 그런 조그만 입자들의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원리까지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얘 각각의 원자를 측정했다라고 하면 그 실제 값이 뭐 저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 그냥 맹숭맹숭 하기는 좀 그러니까 숫자를 직접 써보면 그래서 열심히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열심히 측정을 했더니 대략 1.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소 원자에 대한 질량도 실제 측정을 해보면 1.6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실제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이 성립한다니까 뭐 숫자가 뭐 좀 길긴 하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례식 세우면 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얘를 구하면 그 값이 이제 대략 얼마가 나오느냐? 1.0078 뭐 이 정도의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다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들
그리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들에 대해서 이 실험적 측정을 다 하고 이 비례식을 다 구했어요. 근데 그래봐야 전 우주에 이런 알갱이가 몇 개가 있다?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알갱이가 동위원소를 포함하면은 대략 2천여 종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2천여 개가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아니니까 충분히 학자들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데이터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만 활용하면 된다를 아마 저번 시간까지 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 이후에 그 다음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21페이지, 21페이지에 아보가드로수. 오늘은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보가드로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수. 첫 번째, 이게 뭐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보가드로수. 자, 이 아보가드로수 이게 뭐냐면 우선 요런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왜 저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게 편리하냐에 대한 얘기를 좀 우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스스로에게 이제 퀴즈를 하나를 해봅시다. 간단한 퀴즈. 자, 뭘 해볼 거냐면 이제 그렇다면 탄소 유괴 12원자를 몇 개 모으면 12g이 될까? 이런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탄소 유괴 12원자는 여기서 이제 언급했던 이 원자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12g이라는 것의 이제 물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어요? 해보면 우선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그램,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질량을 따지는 기본적인 단위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고깃집 가서 뭐 1인분 먹어. 그럼 1인분 몇 그램이야? 고기 1인분 몇 그램?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먹는 거야?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요 새로 프린트를 했어요. 저번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 고기가 이제 고기를 하고 하는 게 되구나. 고기가 기본 1인분이 몇 그램이냐면 200g이에요. 200g. 그래서 이제 그 1인분 주세요 하면은 그 고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제 기본으로 저울에 달아서 200g이에요. 근데 이제 뭐 가게마다 그걸 뭐 180g으로 하는 가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메뉴표에 있어요. 우리 가게는 뭐 1인분 몇 그램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건 우리 평소에 무게 달 때 얘기하는 거 기본 단위가 그램이잖아요.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이 앞에 붙어 있는 12는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의 그 원자량인 거죠. 그 원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례식을 구해서 불의 비례식을 풀어서 구했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10이라고 정했거나 그렇게 정해진 각 원자들의 원자량이 있겠죠. 그렇죠? 그 원자량에다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질량의 기본 단위를 붙여가지고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그 원자량만큼의 기본 질량이 되려면 얘 알갱이를 몇 개를 모아야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g쯤 한다고 합시다. 10g 아니 좀 100g쯤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100g이면 몇 개를 모으면 1kg가 돼요? 이 만약에 100g이면 100g짜리 분필 하나가 있는데 100g 좀 무겁긴 하지만 하여튼 100g짜리 분필 하나가 있는데 몇 개를 모으면 1kg가 돼요? 10개죠, 10개. 자,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풀이는 바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목표하는 질량이 12g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거였거든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다. 여기 돼 있지. 알겠죠? 지우개. 잠시만요. 지우개가 없어. 지우개. 여기 있다. 아이고. 지우개가 밖에 쓰던 게 있네요. 여기 지우개도 없죠. 자, 다시 이제 목표로 하는 질량 12g. 이 알갱이 한 개의 질량 얼마냐면 1.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이걸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 같은 게 있으면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쭉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저런 숫자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숫자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이제 자주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100g짜리 분필을 10개 모으면은 100g짜리 분필을 10개 모으면 1000g이 된다. 1kg이 된다. 했던 것처럼 이 정도 질량의 알갱이를 요 개수만큼 모으면 12g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숫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주 등장할 예정이라서 이 숫자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바로 얘를 NA라고 이렇게 추락해 쓰고 이 숫자를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서의 그 화학 양론에서 아주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숫자 아보가드로 수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걸 저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이름을 부르냐면 앞으로 제가 자주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게 한 번 하고 말 거면 이름을 안 붙여주는데 자꾸 나오니까 이름을 만들어 붙여주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얘를 다르게 쓰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이게 대문자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요 주어져 있는 원자의 원자량 그리고 요 뮤라는 표시는 뭐냐면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 6의 10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그 원자량과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한 건데 그걸 다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여기에 뭐가 붙은 거냐? 바로 그램. 자, 왜냐하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원자량, 여기까지가 탄소 6의 12원자의 원자량은 12지 12g이 아니에요. 12g은 내가 가정한 어떤 질량인 거고요. 숫자 12가 이 녀석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g이라고 하는 문자는 그대로 다시 써줘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다가 짜잔 해가지고는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도 있냐면 짜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이건 뭐냐면 뭘 활용한 거냐면 바로 비례식의 개념을 활용한 거예요. 비례식의 개념을 활용한 거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원래 비례식에서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어요?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워봐서 알겠네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면 당연히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례식의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니까 등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보가드로 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원자량과 원자 한계 질량 사이의 그렇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 과정 학교에서 배웠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하면 이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 건 원자량과 원자 한계 질량 사이의 뭐가 되는 거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써주면 다 아는 말이에요. 뭘까요? 이런 개념이 적용된다면 얘는 당연히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겠어요? 이건 다 아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배운 말이에요. 다 배운 말이에요. 뭘까요? 몰라. 우리 오빠 이름이? 김도훈이요? 도헌? 김건우? 건우. 모르겠어요. 우리 언니 이름이? 가연이. 가연이. 이 뭐예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면 얘는 요거와 요거의 뭐예요? 써주면 다 아는 말인데. 크게요? 관계.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근데 수학 용어예요. 수학 용어. 뒤에 언니? 뭐죠? 중학교 때 배우는 말인데. 네 글자예요. 그럼 모르겠다고요?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란 말 중학교 때 배워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비례상수. 그러니까 뭐냐면 요 둘 사이가 뭐가 성립한다고요? 비례식이 성립한다고요. 비례식이 성립할 때 그 상수를 비례상수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비례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원자량과 관련된 비례상수가 있을 거고 그걸 이름을 붙여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잘 봐요. 이 비례식을 꼭 이 수소나 탄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우주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이 비례식이 다 성립하게 해놨다고 했어요. 전우주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이 비례식에 따라서 계산을 다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임의의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g이라는 단위를 붙이고 거기다가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눈 게 바로 뭐다? 아보가드로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이 비례식이 다 성립하니까 그 비례식에 대한 비례상수를 이 아보가드로수라고 하자. 뭐만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여기 쉴게요. 여기 쉽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2. 자, 두 번째 내용은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자, 요렇게 쓰고 읽을 때는 몰. 그다음에 원래 영어 단어로는 MOLE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몰이 아니고 모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모울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맞는 발음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은
몰 이렇게 하잖아요. 우 빼버리고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몰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몰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을 또 하나 만들어요. 자, 이 몰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첫 번째 바로 NA 개수. 자, NA가 이제 아보가드로 쓰죠. 앞으로 아보가드로수는 항상 NA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그 아보가드로 수 개수, 바로 여기 있는 요 정도 숫자. 그럼 생각해봐요. 10의 23승이면 사실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이 정도면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죠. 예를 들면 전 지구에 인간이 몇 명 있어요? 전 지구의 인류 총 인구 몇 명이에요? 60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퉁쳐서 100억이라고 치자. 그냥 100억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100억이 돼봐야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10승이에요. 왜냐면 1억이 10의 8승이니까. 그렇다 치면 10의 10승이 100억인데 10의 23승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도 안 오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영 감이 안 와서 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래 어저께 끝난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어제로 끝났죠. 그죠? 어제로 끝난 월드컵. 그 축구하면 축구 경기장 크잖아요. 그 큰 축구 경기장을 탁구공으로 바닥부터 위 간접석까지 가득 채운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채워진 그 탁구공의 개수가 대략 이 정도 된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큰 축구장을 탁구공으로 다 채웠을 때 개수니까 사실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거의 뭐 인간에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죠. 뭐 알겠죠? 네, 그래서 뭐라더라? 이거 1초에 한 개씩 세면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다 세면 한 몇만 년 지난다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숫자예요. 좀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주 나올 예정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자주 나오니까는 이 숫자를 이제 또 다른 걸로 한번 이제 그 뭐냐면 표현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 아보가드로수 개수만큼의 개수를 1몰로 정의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례상수도 비례식 개념으로 정의된 거지만 그렇게 나온 숫자 자체도 새롭게 정의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르기가 좀 길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하기가 기니까 이 숫자를 다시 또 1몰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요 NA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몰의 마이너스 1승 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에는 어떤 단위를 넣어주냐면 바로 몰의 역수라는 단위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의미가 뭐냐면 1몰이라는 단위 안에 이 정도 개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단위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우리가 한 쌍이라고 하면 몇 개를 얘기해요? 한 쌍이라고 하면 두 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한 쌍은 두 개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한 쌍은 두 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1은 두 개 나누기 쌍. 즉 한 쌍 안에 두 개가 있다라고 뭔가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원 더즌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한 타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개, 12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12개 per dozen 이렇게 쓰면 한 타스 안에 12개 있다.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몰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걸 쓸 때도 1몰이라는 개수 안에 이만큼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몰 마이너스 1승이라는 단위를 붙여주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등호 있죠, 등호. 수학의 등호는 양쪽이 부분적으로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수학에서 등호를 쓰는 건 양변이, 양쪽의 항이 부분적으로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등호를 배웠잖아요. 등호를 놓고 양쪽이 뭐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다를 수 있어 이래야 돼요? 아니면 등호를 중심으로 양쪽이 exactly the same, 완벽히 같아야 돼요. 완벽히 같아야 되죠. 그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등호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잘 봐. 얘한테 이 단위를 넣었죠.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를 정말로 1.9916 곱하기 10의 3승으로 곱하면 진짜로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램에 여기는 몰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이상한 문자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마저도 완벽한 등호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나누기 몰 이거를 붙여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붙여줘야 정확한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기호 등호는 양변이 완벽히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숫자도 같아야 되지만 뭐도 같아야 돼요? 문자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 단위를,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자도 이 등호를 중심으로 양변의 등호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넣어줬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아니지, 여기 주다. 여기 줄게요. 자, 그럼 또 여기서 그래서 1 정의 그 다음에 2 다음 3. 자, 어떤 내용을 볼 것이냐. 거기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래서 또 하나 몰 질량 개념을 또 하나 추가합니다. 몰 질량 개념을 또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1. 원자량은 원래부터 단위가 없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비례식으로부터 풀다 보니 단위고 뭐고 다 약분돼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6의 12 원자의 원자량은 12라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데 이때 몰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몰질량은 그야말로 저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그램 퍼 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어떤 의미냐면 1몰 혹은 Na 개수만큼 모았을 때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개수만큼 모았을 때 원자량에 관련된 질량이 된다. 왜? 그러면 질량의 단위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몰 질량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잘 보세요. 12 혹은 요 숫자까지가 그냥 원자량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념을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원자량에다가 g:몰을 곱한 것, 이걸 그냥 몰 질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개념을 새롭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원자량에다가 g:몰이라는 단위만 붙인 걸, 이걸 몰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량과 몰 질량은 숫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원자량과 몰 질량은 당연히 숫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똑같겠지. 거기에 그냥 뭐만 붙인 거? g:몰이라는 단위만 붙인 거를 몰 질량이라고 정의를 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두 번째, 2. 자, 지금 우리는 뭐 원자량,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량, 아보가드로 수, 1몰, 몰 질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실제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자꾸 구해놓은 실험 데이터에다가 자꾸 개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냐면요. 말이 많아질수록 표현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가 몇 개쯤 돼요? 한국어로요. 그냥 뭐 선생님, 친구, 책상, 뭐 카메라, 뭐 문, 뭐 강의실 이런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잖아요. 이 어휘들이 몇 개쯤 있어요? 당연히 나도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다는 모르는데 어디서 내 읽은 바에 의하면은 한 언어에서 어휘가 10,000개쯤 있어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표현이 된대요. 10,000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한국어 단어 중에 10,000개 이상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 쓰는데 불편함은 없죠? 예를 들면 가연아? 평소에 주변에서 너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말이 안 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휘가 10,000개쯤 되는데 만약에 이 어휘가 말이야 어휘가 10,000개가 아니라 1,000개다. 100개다. 라고 하면 정말로 의사소통이 쉽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역으로 이 어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모국어를 포함해서 외국어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의사소통이 훨씬 더 불편해지겠어요? 당연히 편해지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만드느냐면 자연과학적인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기존에 자꾸 말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힘들고요. 당연히 여러분을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지금도 영어 쉽진 않잖아요? 아닌가? 영어 좀 돼요? How are you? 그럼 대답해야죠. How are you? 그 유명한 대답 몰라요?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해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도 영어도 약간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 배웠을 때 어휘를 익혀나가는 과정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 어휘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배울 때 그 배웠던 어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영어 시간에 새로운 어휘를 배웠어요.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그럼 그 다음 시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늘 저번 시간에 했던 원자량부터 아보가드로수, 1몰, 몰 질량 이 어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어휘를 외워야 그 다음 진도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 외워야 돼. 알겠죠? 외우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 시간에 배웠던 어휘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개념의 확장. 첫 번째 1. 요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분자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정도는 뭐.
혹시 분자 영어로? 몰레큘. 몰레큘이라고 하죠. 몰레큘. 자,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자 몇 개가 모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안 어렵죠? 이게 중학교에도 이 정도 나오죠. 원자 문제 나오죠. 그럼 뭐 대표적으로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H2O니 뭐 CO2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있고 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둘.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오호, 바로 분자량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바로 뭐다? 그냥 산술적인 더하기. 뭐? 원자량. 즉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 원자들.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그래? 내가 겁이 많아요. 놀랬어? 그래. 뭔 소리야?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 원자가 몇 개 모여된 게 분자니까 각각의 원자량이 있으면 그걸 더하기를 해가지고 분자량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 모여 있으니까 각각 세서 다 더하면 그 전체 질량이 나오겠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만약에 H2O의 분자량을 또 이렇게 표현해 보자. 라고 하면 이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의 2배 더하기 산소 원자의 1배 이렇게 해주시면 H2라고 하는 분자의 분자량을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있는 수소의 원자량 대략 얼마죠? 대략 1 정도 되거든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외워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그 다음 산소의 원자량 대략 어느 정도냐면 16 정도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15.9994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15.9994나 뭐 16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 숫자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16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얼마라는 얘기요? 18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분자량이라는 것도 개념을 생각을 할 텐데 요 표현 알죠 이거? 시그마라는 표현이죠. 그 수학 시간에 배우죠. 사실 중학교 시간에 안 배우는데 이건 고등학교 이 표현 알아요? 고등수학 아직 안 배웠구나. 이렇게 요거 저 모른다. 자기만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는데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 보면 나오는 수학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누구나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배우는 건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뜻은 뭐냐면은 모든 합이에요. 합. 싹 다 더하는 거. 싹 다 더하는 걸 표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자량을 모두 다 합치라는 얘기예요. 즉, 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량을 싸그리 다 합쳐라 라는 뜻으로 요 기호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뭐 이거 수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적어가지고 더 할 일은 없고 의미만 저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암기 공식. 외우기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공식 뭐냐? 이거를 이제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몰수. 뭐 굳이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어떤 대상의 몰수입니다. 어떤 대상의 몰수.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지금껏 얘기했던 원자.
일 수도 있고 혹은 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냐면 어떤 원자의 몰수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어떤 분자의 몰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질량. 그 대상의 질량이겠죠? 그거를 뭐로 나누어라? 그 몰질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몰질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다시 써보면 그 질량은 그건데, 자, 몰 질량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원자라고 하면 원자량에다가 혹은 분자라고 하면 분자량에다가 곱하기 그램 퍼 몰을 한 것. 아시겠죠? 이걸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붙여놓은 걸, 그걸 몰질량이라고 했죠? 알겠죠? 저렇게 앞으로 그 몰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지금 내가 이제 설명을 이제 길게 썼는데 그냥 바로 이거예요. 그냥 몰수는 이렇게 외워요. 질량 나누기 원자량. 다시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셔도 돼요. 앞으로 저 개념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달달달 외우면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요렇게. 자, 간단한 퀴즈. H2O 36g은 몇 몰이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뭐를 뭐로 나누라고요? 그 질량을 원자량이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대상은 딱 봐도 원자예요, 분자예요? 이 대상은 분자잖아요. 그럼 분자니까 누구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분자량으로 나누라 이런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상이 원자면 원자량으로 나누고 분자면 분자량으로 나누고,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질량을 그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질량이 지금 몇 g이냐면 36g이래. 그럼 막 나눠요. 뭐로 나누냐면 이 녀석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으로 나누래. 근데 아까 H2 분자량 구해놨네. 얼마라고? 18.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18 하고 어떤 단위를 붙여 넣으라고요? 어떤 단위를? 그램 퍼 몰을 넣으면 완성. 자, 그러면 그야말로 36을 18로 나누면 숫자가 뭐 나와요? 2. 맞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램을 그램 퍼 몰로 나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호를 중심으로는 양쪽이 exactly the same. 아시겠죠? 완벽히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문자도 똑같이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램 나누기 되고 몰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 되겠네요. 오, 단위가 모루가 나왔으니까 몰수 구한 거겠네.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뭘 외운다? 이제 돌돌돌 외울 때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걸 돌돌돌 외우는 거야.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역으로 또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역으로 또 몰수가 원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물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지. 질량을 물으면 두 개 곱하면 되겠지.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역으로 원자량을 물었어. 그럼 뭐를 어떻게 해주면 돼? 질량을 몰수로 나눠. 분자량을 물었어. 질량을 몰수로 나눠. 그럼 원자량이나 분자량 또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영원히 나올 거야. 영원히. 그래서 이 수식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잊어먹을 수 없어. 왜 잊어먹을 수 없을까요? 가연아? 왜 이 수식은 잊어먹을 수가 없을까요? 계속 말해서? 계속 나와서? 이 수식을 잊어먹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수식을 잊어먹었다는 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식을 잊어먹고 싶어? 그럼 죽어야 돼. 알겠어요? 죽으면 잊어먹을 수 있어.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즘은 뭐 80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100세, 120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120세 세상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120, 평균 수명 120세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120년 동안 잊어먹어. 무슨 말 알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편안히 잊어먹으세요. 알겠죠? 이게 뭐 잊어먹을 수가 없다.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됐습니다. 짜잔.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23페이지에 거기 화학식 찾았습니까? 23페이지 화학식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23페이지 화학식 찾았죠? 23페이지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자. 저기 쉴게요. 너 지금 하신다. 23페이지 화학식. 이거 화학식. 자, 우선 첫 번째 자,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물질들, 자, 여러 물질 체계가 있을 수 있죠. 세상에는 별의별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예를 들면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뭐 이렉투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건 뭐냐면 그 생물학 기준으로 뭔가 생물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인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 물질 체계를 표현하는 화학적인 규칙, 그걸 화학식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개념으로 뭔가 대상을 표현하는 규칙이 있어요. 막 부를 수는 없잖아. 그냥 논리 체계 없이 막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물질들을 논리에 입각해서 불러주는 표현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걸 뭉뚱그려 화학식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자면 이게 이렇게 써요. 케미컬 포뮬라라고 해요. 그래서 포뮬라가 이렇게 번역하면 공식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화학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 거기 이제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자식. 자, 얘는 뭐냐면 1. 분자 내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무르라고 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라고 하면 이렇게. 근데 뭐 조금 복잡한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면 C2H4O2 뭐 이런 식으로 천지백가리로 많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 일상적으로 먹는 식재료 중에 새콤한 맛이 나는 식재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식초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식초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 95% 정도의 물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물이 대부분이에요. 식초도 물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5% 정도의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뭐 약간의 향기가 나는 이렇게 향료가 약간씩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식초도 그냥 신맛만 나는 것도 있지만 식초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것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발사믹 식초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처럼 독특한 향기가 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주 소량의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초라고 하면 기본은 물 베이스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놈의 분자식을 이렇게 쓰는데 의미는 아세트산이라는 한 분자 안에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다 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천지백가리로 많아. 알겠죠?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분자식은 이렇게 독립적 분자로 존재하는 여러 기체상, 액체상, 물질의 표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분자라고 하는 물질 체계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표현하게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체계도 있습니다. 분자라는 형태로 있어야 분자식으로 표현하는데 희한한 건 몇몇 물질들은 분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분자로 나타날 수 있는 물질들의 이런 식의 표기가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의미는 원자 종류하고 개수를 그냥 한술적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실험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험식. 자, 실험식은 뭐냐면 1. 자, 그 물질 내 존재하는 원자들의 최소 존재 비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다시 들면 아까 저 아세트산 있죠?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냐면 요렇게요. 이렇게요. 아까 아세트산 한 분자에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2, 4, 2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 2가 있잖아. 그럼 쭉 나눠가지고는 어떻게? 1대 2대 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실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자 고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특성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소 존재 유무만 표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살은 다 빼버리고 뼈다귀로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뼈다귀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뼈에다가 살도 있고 피도 있고 해야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 존재비로 나타낼 수 있으나 그게 그 물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다 반영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험식은 요거예요. 원자가 10의 23승계 이상. 왜 또 하필 이런 개수를 썼을까요?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왜 썼을까요? 아까 이게 붙는 희한한 숫자가 있었죠. 무슨 숫자? 아보가드로 수가 있었잖아요. 그 아보가드로 수 근처의 숫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6 곱하기 10의 23승이었으니까 7 곱하기 10의 23승, 5 곱하기 10의 23승 이런 정도의 개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수 해서 이게 뒤에 이게 자릿수 표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자가 10의 23승 이상 모여 이루는 몇몇 고체 물질. 표현에 사실은 적합합니다. 자, 뭐냐? 첫 번째 1. 예를 들어 첫 번째 1. 순수 금속 고체. 순수 금속 고체. 여기에 이제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금이요. 금. 예를 들어 이런 거 금. 금이라고 하면 금속 형태의 고체로 있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금덩어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내에 원자가 1몰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금이라는 원소 기호가 AU거든요. 이 아래쪽에다가 1몰 있으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표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원소 기호 밑에 아보가드로 수를 쓰는 게 딱 봐도 매우 편해요, 불편해요? 표기하기가 아주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 그냥 뭐라고? 그냥 AU라고 쓰는 거예요. 한 종류의 원자가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경우는 그냥 여기에 있는 얘를 싹 나눠서 금 원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실험식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얘를 표현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순수하게 금속 고체를 이루고 있는 녀석은 그냥 그 녀석의 원소 기호마드로 쟤를 표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온 결합 고체 결자. 여러분 이온 결합이란 말도 배우신 적 있죠? 그럼 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Mg. 자, 마그네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발음하고 원래 이제 맥니듐이라고 하는 원소인데 요 녀석 1몰 과 F라고 쓰고 읽을 때는 플로린이라고 합니다. 요 원자 2몰이 모여 이룬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 자, 잘 봐요.
mg라고 쓰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몰이면 개수로 몇 개예요? 1몰이면 아까 개수로 몇 개예요? 뭐를 1몰로 정하기로 했어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로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정도 있으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더블링이니까 12 곱하기 10의 23승. 보이시죠? 라고 쓰면 딱 봐도 편해요, 불편해요? 딱 봐도 편해요, 불편해요? 매우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라고 쓰기보다 mg f2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 뭐를 쓴다? 실험식을 써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저런 표기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은 2.3 구조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조식.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분자 내에 원자 간 모든 결합 정보를 싸그리 나타내는 겁니다. 원자 내, 분자 내 모든 원자 사이에 무슨 화학 결합을 하는지 그걸 전부 다 표현하는 거예요. 역시나 예를 들어 표현을 하면 아까 아세트산 자, 아까 아세트산이 탄소, 수소, 산소가 몇 개라고 했죠?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까 필기한 거 보면 몇 개라고 했어요. 2개, 4개, 2개죠. 2개, 4개, 2개죠.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표현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이게 바로 아세트산의 구조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탄소가 2개 있죠. 수소가 4개 있고요. 산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탄소 2개가 있는데 그 탄소에 어떤 탄소에는 수소가 결합돼 있고 어떤 탄소에는 산소가 결합돼 있구나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지만 이 정보를 쓰면 여러 가지 결합 정보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린 것도 있고 짝대기를 2개 그린 것도 있는데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짝대기 하나의 결합선과 짝대기 2개의 결합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구조식은 뭐냐면요. 구조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학 공부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화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 화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뭐냐면 이 그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띡띡 쓰는 게 편하지 이게 다 그림 그려가지고 짝대기 그리고 하는 게 조금 더 좀 귀찮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마지막 요겁니다. 시성식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rational이라고 해요.
rational 포뮬러라고 합니다. 이건 굳이 영어로 써본 이유가 영어 단어에 의미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rational이라는 말이 있죠. 찾았어요? 이게 영어 사전에 찾으면 어떤 뜻이냐면 합리적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좀 직역하자면 합리적인 표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걸 어떤 한자를 따서 썼는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를 보시면요, 정말 합리적이에요. 정말 합리적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구조식상 일부의 추가거 표현을 미리 정해두고, 아이고, 분자를 표현합니다. 역시나 예로 들고 있는 아세트산. 자, 얘를 시성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탄소 원자는 몇 개예요? 2개. 수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산소 몇 개예요? 하나, 둘. 알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일부의 추가 표현을 미리 정해뒀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CH3라고 하는 부분은 구조식상 이런 표현을 뜻한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붙여줘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이런 거를 메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메틸 그룹, 뭐 그룹이라는 단어는 쓰시죠.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 3개를 저렇게 추각해서 메틸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표기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OH, 이건 이 부분을 추각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 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또 만들어 붙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화학의 지식이 있거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딱 쓰면 머릿속에 저 그림이 빵 떠오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딱 봐도 알겠지만 저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교육이 된 사람들에게 일부 지식을 외우게 하고 간편하게 쓰는 표현을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어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걸 한자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이게 시자 성자 내가 안 찾아봤는데 저게 어떤 시 어떤 성자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 하여튼 차라리 뭐 합리식 이게 더 낫지 않나요?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있어. 합리적이란 말은 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화학식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막 종종 섞여 나올 테니까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오케이, 다다. 그거 뭐야? 이게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혹시 뭐야? 원래 7시 20분에 끝나잖아요. 40분에 끝나도 돼요? 안 되는 사람, 그럼 안 되는 사람. 40분에 끝나면 곤란해요. 40분에 끝나면 뭐 막 지구 멸망이에요, 이런 사람. 괜찮아요? 40분에 끝나도 돼요? 해도 돼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다음 수업 있어요? 다음 수업? 그러면 뭐 못 먹겠네? 그래요? 다음 수업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30분에 끝나면 그것도 싫어요? 그건 괜찮아요? 30분에 끝나는 괜찮아요? 30분에? 그러면 오늘 10분만 더 합시다. 알겠죠? 더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좀 쉬었다 하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늘은 저기 잘 돼.